이혼하자. 그렇게 해줘? 이혼을 하자니. 당황스러울 거 알아. 하지만 나도 이제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 남 뒷바라지 그만하고. 누가 뒷바라지 해달래?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래? 하면 되잖아. 나 평생 애들 키우고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내 인생 다 썼어. 남은 인생은 혼자서 나만을 위해서 살게 내버려 둘 수 없어?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평생 일만 하면서 살았어. 그러느라 나도 내 젊은 인생 다 지났다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당신이랑 나랑 좋은 시간 보내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행복하게. 그걸 꼭 둘이 같이 할 필요는 없잖아. 우리 서로를 위해서 놓아주자. 당신은 그렇게 이혼이 쉬워. 내가 당신 못 살게 해. 당신이랑 같이 있으면 안 행복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8세 이경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이죠. 이 씨는 남편이 답답했습니다. 스스로는 할 줄 아는 것도 많지 않았고 남편이 집에만 있으면 집은 어찌나 어수선한지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잔소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지긋지긋했습니다. 이제는 남은 인생 평생 이렇게 남편 뒷바라지를 하며 살 걸 생각하니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씨도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아내나 누구의 부모가 아니라 이경이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하게 되었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내 삶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수빅의 한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만한 각오가 필요했고 이 씨에게도 마음 아픈 일이었죠. 이 씨는 남편과 황혼이혼을 했습니다. 30년간 함께 살았으면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갈 때가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1년 만에 남편에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이혼 후의 삶이란 이 씨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전처럼 돌아갈 수가 없었죠. 2년 전 이 씨의 남편은 정년을 몇 년 남겨두고 퇴직을 했습니다. 아들, 딸들은 독립해서 따로 살고 있었죠. 그래서 이 씨는 몇 년 전부터 남편과 단둘이 지냈습니다. 이 씨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거두며 남편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종일 집에서 뭘 하는지 몰랐습니다. 퇴직 후에 일주일에 3번씩 요리학원에 다녔는데 그 때문인지 부엌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이번에는 빵을 만든 것인지 과자를 구운 것인지 몰랐지만 달고 고소한 냄새가 집 전체에 진동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먹어볼래? 부엌에서 남편이 이 씨를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 빨래 널고 있어. 잠깐만 와서 맛 좀 봐. 이 씨는 한숨을 깊게 내쉬고 손에 들고 있던 빨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엌으로 가보니까 또다시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여보, 부엌이 이게 뭐야? 왜? 내가 다 정리할게. 정리를 하면서 했어야지. 핀잔을 주는 말에 남편은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버릇이 안 돼가지고 그래. 일단 먹어봐. 이건 내가 깔끔하게 치울 테니까. 자꾸만 빵을 내밀어 입가에 대주길래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먹을만 하긴 했지만 먹을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저녁엔 이걸로 밥 대신 먹을까? 귀찮으니까. 빵이 어떻게 밥 대신이야? 다 했으면 치워. 알았어. 남편의 마지막 목소리는 거의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저녁은 내가 해볼게. 당신이 뭘 해? 지난번에 밀키트 사온 거 있잖아.
이 씨가 시원하게 대꾸를 하지 않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은 밖에서 먹고 올까? 아니, 밖에서 먹고 싶으면 당신 친구들이랑 먹고 와. 나는 집에서 간단하게 차려 먹을 테니까 밥하기도 귀찮다. 빵도 싫고 나가서 먹는 것도 싫고. 다 싫어? 남편은 풀이 죽은 듯 대꾸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니야. 하지만 기분이 더 가라앉은 건 이 씨였습니다. 일주일에 3번, 요리학원 때문에 2~3시간씩 외출하는 것 외에는 남편은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평생 집에서 혼자 집안일을 했던 이 씨에게는 달갑지 않은 변화였습니다. 누군가가 집안에 항상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씨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보, 더 잘 거야? 더워지기 전에 나가서 같이 조깅이라도 할까? 아, 무슨 조깅이야. 더 잘 거니까 냅둬.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렇지. 제발 좀 냅두라니까. 다음 날 오전 이 씨가 남편에게 짜증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전날 밤에 드라마를 보다가 2시쯤 잠들었는데 일찍 잠자리에 든 남편이 그걸 모르고 이 씨를 깨웠습니다. 부지런히 조깅을 하든 요가를 하든 혼자 하면 될 텐데 잘 자고 있는 사람을 뭐하러 깨우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잠결에도 화가 나서 신경질적으로 남편의 손을 쳐냈습니다. 그러자 잠시 뒤에 조용히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5분 정도 있자 이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짜증을 낸 이 씨의 마음도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게 왜 자꾸 이 씨를 가만두지 않는지 몰랐죠. 거실로 나가보니 이미 남편은 조깅을 하러 간 것인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조금 일찍 아침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10시는 되어야 슬슬 밥을 차릴 텐데 말이죠. 이 씨도 나름대로 미안함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보, 밥 차렸어?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서 기분이 좋은 듯 웃었습니다. 남편도 이 씨와 평생 함께 했기에 말하지 않아도 이 씨의 마음을 알았죠. 이번에 내 친구들이 말이야. 부부 동반으로 한번 보자고 그러는데. 당신은 어때? 나는 싫어. 여럿이서 만나는 것도 피곤하고. 같이 꽃 구경 가자고 그러던데. 당신 꽃 좋아하잖아. 싫다니까? 나만 빠지기도 그래. 당신 혼자 가면 되잖아. 부부 동반 모임을 어떻게 혼자 가? 아, 싫다니까? 조용한 게 좋아. 번잡스러워. 끝까지 고개를 젓는 이 씨에게 남편이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둘이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꽃 축제 같은 것도 가고 맛있는 지역 음식도 먹고 말이야. 여보, 남편이 말을 덧붙이기도 전에 이 씨가 끼어들며 남편을 불렀습니다. 나직한 그 말에 남편은 눈썹을 올렸습니다. 당신 할 일 없어? 어? 할 일? 그래, 퇴직해서 심심하냐고. 그게 무슨 질문이야? 심심하냐니? 왜 자꾸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러고 여기 가자 저기 가자.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냐니? 당연히 퇴직하고 나서 당신이랑 시간 좀 많이 보내려고 하지. 왜 뭐든지 나랑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혼자 해. 나도 집에서 할 일 많고 나도 내 스케줄이 있어. 그러자 남편은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알겠지? 이 씨는 애써 좋은 목소리로 대화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씨는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부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고요하게 혼자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됐고 한 공간에 남편과 단둘이 있자니 자꾸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무엇보다 뭐라든 자신과 함께하려는 남편이 귀찮았습니다.
말을 너무 직접적으로 했나 싶긴 하지만 눈치 없는 남편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못 알아들을 게 뻔했습니다. 밥 먹고 빨래 좀 정리해줘. 알았어. 그리고 쓰레기도 좀 내다 주고. 알았어. 고분고분한 대답에도 이 씨는 인상을 썼습니다. 일일이 뭘 하라고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곰 같은 남편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사는 건지 아들을 키우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그날 이후로 이 씨를 덜 귀찮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씨도 좀 숨 쉴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약속이 있는지 남편이 전보다는 더 자주 외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딜 가는진 잘 묻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나 만나러 갔겠거니 싶었죠. 그래서 이런 못마땅한 기분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꼭 누군가가 목을 옥죄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나 집에 있어. 그래? 점심에 간단히 국수 같은 거 해 먹을까? 국수? 당신 힘드니까. 힘든 줄 알면 밥 타령을 안 하면 되잖아. 뭐라고? 집에 있으면서 삼시세끼 해달라고 하는 거 미안하지 않아? 남편의 표정이 무섭게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도 할 말은 해야 했습니다. 생각해봐. 아침 차리고 치우면 또 점심. 먹고 치우면 또 저녁 차릴 때 되고. 내가 밥 차리는 사람도 아니고 하루 종일. 그래서 간단하게 먹자고 하잖아. 그게 간단해? 당신은 밥 차리는 게 그렇게 뚝딱 되는 줄 알아? 학원에서 배운 거 해준다고 그러면 당신이 싫다고 하잖아. 당신한테 요리하라는 게 아니라. 아, 됐어. 그냥 자기 먹을 건 각자 해 먹어. 뭐? 나는 솔직히 하루에 2끼만 먹어도 돼. 그리고 혼자 있으면 고추장에만 밥 비벼 먹어도 되고. 당신 때문에 반찬하고 국 끓이고 그런 거 이제 그만하고 싶어. 당신도 이제 회사 안 다니니까 그 정도는 스스로 해서 먹어도 되지 않아? 남편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알아서 챙겨 먹을게. 그러면 당신도 짜증 안 낼 수 있다는 거잖아. 꼭 자신이 매일 짜증을 냈던 것처럼 말하는 남편 때문에 어이는 없었지만 이 씨도 고개를 끄덕였죠. 이 씨는 남편이 퇴직한 뒤에 당연히 생활이 완전 바뀌었기 때문에 맞춰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씨도 남편도 그런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갈등이 있긴 해도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은 어떨지 몰라도 이 씨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괴로워졌습니다. 엄마, 아빠, 방도 따로 써? 아, 네 아빠가 코 많이 골잖아. 코는 원래도 많이 골았잖아. 그게 편해서. 큰딸 수진이 어느 날 집에 놀러 왔는데 방을 완전히 따로 쓰고 있는 이 씨 부부를 보고 놀라서 물었습니다. 원래는 안방에서 같이 자고 작은 방 하나는 남편의 서재, 또 하나는 아들이나 딸이 놀러 왔을 때 내줬던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편이 서재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 씨가 그게 편해서 남편이 배려를 한 것이었죠. 그런데 다음번에 방문한 아들도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랑 왜 그러세요? 뭐가? 그냥 서로 말도 잘 안 하시고. 그리고 전화드려보면 같이 있는 적이 없어서요. 나이 들어서 그러면 맨날 붙어 있는 줄 아니? 각자 시간도 갖고 그러는 거지. 하지만 이 씨와 남편은 지난 1년 사이에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씨는 남편만 보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만 멀리 하게 되었고 잠도 따로 잤습니다. 밥도 각자 해먹고 그러니까
부부가 아니라 룸메이트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은 자꾸만 이 씨의 기분을 살폈고 눈치를 보며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그 모습이 더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20년, 30년을 더 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자다가도 답답해서 잠에서 깼습니다. 그러고는 가슴을 주먹으로 퍽퍽 치고 다시 잠에 들었죠. 그런 시간이 계속되니 남편과 있는 시간이 무척 공허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혼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밤마다 휴대폰으로 검색했습니다. 협의 이혼 절차, 재산분할 기준. 그러다 보니 무언가에 홀린 듯 어느 날 갑자기 남편에게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제는 나도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 온전히 내 시간 보내고 그게 무슨 말이야? 이혼하자. 입 밖으로 막상 내뱉으니 가슴이 뻥 뚫린 듯 시원했습니다. 다만 남편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얼굴이 전에 없을 만큼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잠시 굳은 듯 반응이 없던 남편은 두 손으로 세수하듯 얼굴을 연신 쓸어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줘. 이혼을 하자니. 당황스러울 거 알아. 하지만 우리가 지금 지내는 게 이혼한 거랑 뭐가 달라? 다르지. 당연히 다르지. 나도 이제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 남 뒷바라지 그만하고. 누가 뒷바라지 해달래?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래? 하면 되잖아. 나 평생 애들 키우고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내 인생 다 썼어. 남은 인생은 혼자서 나만을 위해서 살게 내버려 둘 수 없어? 나도 마찬가지야. 남편은 목이 막힌 듯 억눌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평생 일만 하면서 살았어. 그러느라 나도 내 젊은 인생 다 지났다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당신이랑 나랑 좋은 시간 보내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그걸 꼭 둘이 같이 할 필요는 없잖아. 우리 서로를 위해서 놓아주자. 당신은 그렇게 이혼이 쉬워. 내가 당신 못 살게 해. 당신이랑 같이 있으면 안 행복해. 그 말에 남편은 큰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벌리고는 숨을 멈췄습니다. 무척 괴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을 보는 이 씨의 마음도 결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이게 서로를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자식들 키우느라 같이 지지고 볶고 살았으니 이제는 좀 더 우아한 말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가고 싶은 곳 맘껏 가고 하고 싶은 것 하고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서만 살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자식들도 이 씨의 말을 듣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극구 반대했습니다. 무슨 이혼이야?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빠가 바람이라도 폈으면 이해하겠는데 각자 길을 가다니? 아빠도 찬성했어. 나 지금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와. 아빠는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 생각할 게 뭐가 있어? 아빠한테 서운한 게 있으면 말로 풀어. 아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웬만해서는 이 씨가 마음을 돌렸으면 했습니다. 너희 결혼할 때는 둘 다 참석할 테니까 걱정 마. 누가 그런 걸 걱정해? 당연히 엄마 아빠가 걱정되니까 그렇지. 자식들의 격렬한 반대에 이 씨도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뒤 남편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씨로서도 뜻밖이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나랑 살면 안 행복하다는데 내가 어떻게 이혼을 안 하고 버텨. 고마워. 잘 살아. 이 씨는 별탈 없이 이혼을 해준 남편에게 고마웠습니다.
재산도 정확하게 절반으로 나눴습니다. 이 씨는 살던 집에서 나와서 새로운 집을 구했습니다. 아무리 혼자라도 원룸에서 살 수는 없었기에 방이 2개 있고 깔끔한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이 씨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혼하고 처음 맞는 아침, 이 씨는 알람을 끄고 늦잠을 잤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아무 소음도 없이 점심시간까지 죽은 듯 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일어나서 뭐라도 했을 텐데 말이죠. 아무도 깨우지 않고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겸 점심으로 열무김치에 밥을 비벼서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누워서 종일 TV를 봤는데 배는 안 고프냐 묻는 사람도 없고 어디 나가자고 조르는 사람도 없어서 세상 편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치킨을 시켜서 혼자서 맥주 2캔을 먹었습니다. 어쩐지 그러고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습관처럼 반대편에 젓가락 한 세트를 더 놓았다가 아, 맞다, 혼자였지 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젓가락을 치우기도 했습니다. 자기 전에 청소를 할 때는 휴대폰으로 오래된 팝송을 크게 틀어놓았습니다. 그러니 왠지 인생을 즐기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비록 50대 후반의 청춘은 다 갔어도 이런 삶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했던 대로 바라던 대로 우아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샘솟았습니다. 그 뒷날부터 이 씨는 부지런히 돌아다녔습니다. 낮에는 혼자서 쇼핑을 가기도 했고 저녁에는 가까이 사는 친구와 만나서 밤늦게까지 술자리에 있다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전 같았으면 남편이 분명히 참견을 했을 텐데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있는 진정으로 자유가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미안하지만 이 씨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한 지 1달 정도 되던 어느 날, 이 씨는 오랜만에 김치 냉장고를 열어보았습니다. 김치통 옆면이 얼어서 잘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한 통 가득 담근 김치가 절반도 줄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김치를 워낙 좋아해서 둘이 있을 땐 금세 먹었는데 혼자서는 내년까지도 다 못 먹을 것 같았습니다. 다른 반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간단하게 먹는다고 해도 늘 계란 후라이만 해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한다고 했는데도 반찬은 늘 얼마 먹지 못하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아이고, 쓰레기 버려줄 사람도 없네. 이 씨는 정말 오랜만에 자신의 손으로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남편이 직장에 다닐 때도 항상 남편 몫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점은 불편해진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오는데 엘리베이터의 이웃으로 보이는 어떤 남자와 함께 타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사 오셨어요? 아, 네. 혼자 사시나 봐요. 아, 아니, 남편분은 안 보이시는 것 같길래. 남자는 그 외에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이 씨 바로 아래층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였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 소파에 누워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아래층인데요. 인터폰을 통해서 보니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던 그 남자였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걸쇠를 건 채로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이 시간에 어쩐 일로? 아니, 너무 시끄러워서 생활이 안 돼서요? 네? 저희 집이요? 네. 저녁에는 좀 잠 좀 잡시다. 저는 TV 보고 있었는데, 여기가 방음이 안 돼요. 걸어 다니는 소리가 저희 집까지 다 들리거든요. 아니, 저 혼자서 걸어 다니면 그렇게 시끄러울 리가 없는데.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사람 돌아버려요.
내일 출근해야 하니까 좀 조심하고 삽시다. 예? 나중에는 위협적으로 말을 하는 남자 때문에 이 씨는 잔뜩 겁에 질렸습니다. 남자의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남자가 위아래로 이 씨를 훑고는 다음엔 경고로 안 끝난다며 사라졌습니다. 너무 서러웠습니다. 만약에 이 씨 혼자가 아니라 남편이 있었어도 이렇게 험악하게 굴 수 있나 싶었습니다. 여러 번 올라왔던 것도 아니고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말이죠. 이 씨는 그럴 날씨가 아니었는데도 두꺼운 버선 양말을 꺼내 신었습니다. 그러고는 혹시 몰라 까치발을 들고 생활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날 이후로 남자가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혼자 사는 서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불안해서 이 씨는 잠금 장치를 하나 더 달고 현관 앞에 센서 등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불안감을 안고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사소하게 불편한 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왜 안 돼? 세탁기가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새 것으로 교체를 하는데 지갑 사정을 고려해서 중고로 샀죠. 옮기는 거 도와줄 분 집에 계시죠? 네? 저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기사 한 명 더 가야 해서요. 요금 추가됩니다. 중고 세탁기라 설치기사는 따로 신청했는데 남편이 없으니 모든 게 다 돈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등이 나갔을 때도 조명가게에 큰 돈을 주고 교체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인터넷으로 사서 직접 바꿨을 텐데 말이죠. 10,000원으로 해결될 문제를 10만 원으로 해결하고 보니 씁쓸했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빈둥대기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자잘한 것들을 해오고 있었나 잠시 생각하기도 했죠. 뭐야? 남편도 오셨네? 어? 아, 오늘 일을 쉬어서. 괜찮지? 아, 진작 말해주지. 성경이도 남편 데리고 온다던데? 뭐? 못 들었구나? 너도 그럼 남편 데리고 오면. 아, 맞다. 어느 날 친구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알아온 친구들이라 오랜만에 수다를 떨기 위해 갑작스럽게 약속을 잡았는데 약속 장소로 가보니까 친구가 예고 없이 남편을 데리고 왔습니다. 부부 동반으로 모임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기에 처음 보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불편했습니다. 3명이서 만나기로 했는데 다른 2명이 남편을 데리고 오는 바람에 졸지에 이 씨는 혼자서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이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들 이 씨가 이혼한다고 했을 때는 응원해 주기도 하고 자신들도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니 과시하듯 이 씨 앞에서 금슬을 자랑했습니다. 어찌나 남편을 알뜰살뜰 챙기는지 어이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벌이도 없이 혼자 사는 거 괜찮아? 재산은 반씩 나눴다며? 에이, 그래도 그걸로 평생 어떻게 살아? 그냥 슬슬 일해야지. 아, 맞다. 지난번에 우리 신랑이 너희 남편하고 통화했다는데. 뭐? 아니, 개인적으로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 말이야. 근데 다시 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 무슨 사업한다고 그러던데. 연락 전혀 안 해? 친구의 말에 이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쩐지 남편의 소식을 남의 입으로 전해 듣는 게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름쯤 뒤에 남편에게서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로 차단한 것도 아닌데 연락을 안 하고 지내다가 처음으로 온 전화였죠. 잘 지내? 나야 뭐. 그러는 당신은? 잘 지내? 이 씨는 어쩐지 너무 반가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지난주부터 식당에 취직을 했는데 일이 너무 고되어 바로 어제 그만둔 참이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니 뭔가 맥이 탁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쩐 일이야?
연정이 말이야. 지난번에 남자친구 얘기를 꺼내더라고. 결혼할 거라고 그러던데. 들었어. 그건 지난번에 딸과 통화를 하면서 이미 전해들은 이야기였습니다. 당신이랑 나한테 같이 소개해주고 싶다고 전화가 왔어. 아, 그래서 당신 시간 될 때 주말로 약속 좀 잡아보라고. 알았어. 남편은 이혼을 했어도 자식들의 부모인 것은 변함이 없는 거라며 부모의 의무는 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씨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혼한 지 반년 만에 남편과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딸과 예비 사위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식당에 와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보쌈 괜찮지? 늘 좋아했잖아. 응, 좋아. 이따가 연정이 오면 누룽지도 같이 주문할까? 응, 남편은 여전히 이 씨의 입맛을 잘 알고 있었고 가장 먼저 이 씨의 의사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딸과 예비 사위가 도착했을 때도 자연스럽게 이 씨를 챙겼죠. 식사 자리가 끝나고 딸이 먼저 사위와 함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이 이 씨를 집에 데려다 주었죠.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똑같지 뭐. 혼자서 지낼만 해? 편하긴 하더라고. 남편이 농담이라도 한 것처럼 웃으며 대꾸했지만 이 씨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근 들어 이 씨는 고독함을 느꼈습니다. 같이 사는 와중에 가끔씩 혼자인 시간이 소중한 것이었지, 늘 혼자인 것은 생각처럼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안색은 무척 좋아 보였고 표정은 편안했습니다. 반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금세 적응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이 씨는 이혼하며 남편의 행복을 빌었지만 너무나 괜찮아 보이는 모습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가슴이 조금 아픈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이 씨는 한참 뒤척거리다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 씨는 몇 번 더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딸의 결혼 준비 문제로 만났는데 이 씨는 점점 그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사업은 잘 돼? 운이 좋았어. 당신 막 밀키트도 사고 요리 학원도 다니고 그랬잖아. 그게 도움이 됐네. 남편은 밀키트 관련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온라인에서 상당히 잘 팔리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인지 남편은 직장을 다닐 때보다도 때깔이 좋아 보였습니다. 혼자니까 아무한테나 문 열어주지 말어. 그러다가 아래층 사람 이야기가 우연히 나왔는데 남편이 무척 걱정하는 말투로 이 씨에게 말했습니다. 헤어질 때도 걸쇠가 있느냐, 인터폰은 작동이 되느냐 하며 꼼꼼하게 확인하는 모습에 이 씨는 조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남편의 관심과 걱정이 일상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만났다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지금이 왠지 젊은 시절에 데이트하는 기분이 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씨는 어쩌면 이러다가 자연스럽게 재결합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그 말을 꺼낸다면 모시기는 척 받아줘야겠다는 생각은 이미 한 달도 더 전부터 하게 되었죠. 상견례도 마치고 청첩장도 돌리고 딸의 결혼 준비는 거의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결혼식장에서 만날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을 만난 날, 딸은 일찍 집으로 돌아갔고 이 씨와 남편만 남았습니다. 소화도 시킬 겸 잠깐 걷다가 갈까? 좋지? 이 씨는 지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온화한 표정으로 이 씨를 바라보고 있었고 이 씨도 다시 합칠 마음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 씨는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말했습니다. 다시 합칠까? 이혼하길 잘했어. 그런데 동시에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에
이 씨는 석상처럼 굳어졌습니다. 나무에서 나뭇잎이 떨어져 남편과 이 씨 사이에 살랑하고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이 씨의 말에 난감한 기색이었습니다. 다시 합치자고? 아, 그러니까 내 말은 애들 결혼 문제도 있고 이렇게 자주 만나고 그러는데 굳이 따로 살 필요가 있나 싶어서 돈만 이중으로 나가고 밤에 혼자 지내기에도 무섭기도 하고 말이야. 당신도 다시 일 시작했으면 내조해 줄 사람도 필요할 것 같고. 이 씨는 변명을 하듯 주저리 말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절박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진심으로 남편과 다시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지난날의 결정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어리석었습니다. 아마 갱년기가 온 것이 아니었을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고 생각했죠. 근데 당신은 왜 이혼하길 잘했어?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이토록 후회하는데 남편은 만족하는지 말이죠. 나도 이제 뭐든 스스로 해. 밥도 빨래도 청소도. 당신 여태 힘들었던 것도 알겠더라고. 그런데 왜? 요즘 들어서 당신이 했던 말들의 의미를 알게 됐어. 내 삶을 찾아가는 거 말이야. 나도 온전히 나를 위해서 살아본 기억이 없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요즘에 이것저것 배우기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살아. 그거를 같이 하면 되지 않아? 이제 와서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나는 지금처럼 행복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 뭐? 당신은 후회한 적 없어? 후회? 당연히 했었지.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서 왜 진작에 당신한테 더 잘해주지 않았을까? 왜 더 붙잡지 않았을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아니, 그랬는데 나도 당신 말처럼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당신을 이해할 수 있었어. 여보, 내가 너무 성급했어. 아니야. 당신도 노력했어. 나 퇴직하고 나서 1년 정도 우리 안 좋았잖아.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1년간 이 씨는 남편에게 화내고 짜증냈습니다. 집에서 빈둥거리지 말라고, 집안일 좀 하라고, 나랑 뭐든지 다 하려 하지 말라고. 그렇게 남편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이었습니다. 당신도 할 일도 찾아보고 해봐. 그렇게 원했던 일들도 하고 말이야. 남편은 후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당장 많은 문제들에 시달렸습니다. 경제적인 것, 심리적인 것 할 것 없이 말이죠. 남편만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책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혼할 때는 이 씨가 원하는 대로 됐지만 다시 합치는 것은 남편이 원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연석이도 결혼하고 나면 더는 만날 일도 없겠지. 남편은 그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너무도 담담한 그 말에 이 씨는 우겨볼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당연히 받아줄 거라 믿었던 자신이 바보였습니다. 이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절을 당해보니 이 씨가 이혼하자고 했을 때의 남편 심정이 이해가 갔습니다. 이제서야 말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창밖 불빛이 눈물에 번졌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집에 도착해서 갑자기 출출해서 밥을 펐는데 숟가락을 들지도 못했습니다. 식은 밥과 비어있는 앞자리를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유를 원했는데 이 씨는 도리어 혼자 고립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 씨는 호되게 알아누웠습니다. 그런데도 옆에서 간호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틀 뒤에야 딸이 이 씨의 상태를 알고 찾아왔지만 남편은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아빠가 엄마 얘기 안 해. 아니, 이 씨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엄마도 엄마 인생 살아. 아빠 잘 지내고 있으니까. 이제 딸은 결혼해서 남의 집 사람이 될 것이고 아마도 연년생인 아들도 금방 장가를 갈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씨는 정말 혼자 남게 되는 것이었죠. 이 씨가 다음번에 남편을 본 것은 딸의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몇 번 만났던 것은 전적으로 딸의 결혼식 때문이었다는 듯 말이죠. 이 씨는 다시 다른 식당에 취직했습니다. 별다른 경력이 없다 보니 이 씨를 써주는 곳은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된 일을 하다 보니 또다시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바깥에서 돈을 벌어온 남편의 헌신을 알아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과를 받아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씨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살아간다는 게 무서웠습니다. 조용한 집안에서 이 씨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젠가는 이마저도 익숙해지는 때가 올 것이고 또 어쩌면 언젠가는 혼자 있는 게 행복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아주